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를 맞이하여 종가 고가로 달렸지만 나스닥은 제법 크게 빠졌습니다. 이거 다시 하락하는 것일까요? 헝다는 디폴트 되었는데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맥을 짚어보는 트레이더의 뷰 델타1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만기 전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월 3월 선물 스프레드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추세는 만기 당일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합 출발한 12월물 선물은 장 초반에는 점진적 상승을 하면서 400포인트에 도달했지만 오늘 개장 후 탐욕에 가득 찬 개인들이 양 옵션을 아주 미친 듯이 매수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오늘도 제대로 된 옵션 시세는 없이 양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그동안에 그 콜 감마에 민감해하고 있던 이 현물 매수자들이 수시로 콜옵션에 대한 매수 해지 수요를 자극해서 콜옵션만큼은 그래도 장중에 밀리면 튀어오르기를 반복했는데 개인이 양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기관들이 행사가를 조여오자 결국 400포인트 스트레들로 끝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무렵 의외의 현상이 발생해요. 마감 동시 효과에 인위적으로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콜옵션 400을 무려 10배가량으로 올려서 당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마감 동시 효과 직전까지 선물 매수를 거의 9천억 넘게 해서 시장이 업사이드를 열어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개인이 옵션 매수 때문에 당첨을 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이 오후 3시 땡 하자마자 선물 매수를 빠르게 줄이기 시작해서 역시 외국인들이 그냥 400 양꽝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분 동안 선물 매도 공급이 강하게 나오자 선물 12월과 3월 스프레드는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35포인트까지 벌어졌죠. 근데 이는 당월물 선물을 팔더라도 합성 선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는 당월물을 매도하고 차월물을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월물 선물을 빠르게 매도하면서 당월물 합성 선물을 매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네이키드 콜옵션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 짓거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금융투자가 한 거예요. 이 탱구리 녀석들이 오늘 종가에 주식을 처음 매수해서 당월물 콜옵션을 당첨시킨 건데 참 이런 거 보면 이 시장을 아래로 밀면 뭔 불공정 행위라고 들쑤셔야 되지만 시장을 당기면 아무 말 안 하니까 참 요지경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옵션을 배팅하고 한 짓은 일반 투자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종목이 왜 올랐는지 전혀 모르는데 종가에 플러스가 크게 나 있다 이러면 이게 옵션 만기일에 기관들이 바스켓 매수를 해서 자신들이 파생 상품 포지션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매수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펀더멘털이 뭐 있나? 이런 거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매로 자신이 보유 종목이 크게 눌렸다 하더라도 뭐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렇게 만기 때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일시적인 수요로 증시가 상승 마감하게 되면 이 길 혹은 시간을 나누어서 결국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면 이 길 갭상승이 돼서 또 날아간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는 인위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가수요가 사라지고 나면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이 추락해서 15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덕분에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쭉쭉 빠져줬어요. 근데 좀 과하다 싶은 것이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변동성 관리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내년 1월물은 잔존의 긴 5주차 옵션이고 또 예상 배당락이 1.3%일지 1.2%일지에 따라서 이 R-D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옵션 가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한동안은 좀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저는 한 놈만 조지기 하는 식의 콜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풋매도도 언더슈팅이 좀 나오면 할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콜매도를 누적했다가 걷었다가 하는 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번 옵션 12월물에 개인들이 참 많이 당했어요. 아래에서 털리고 또 위에서 털리고 이 매 옵션 월물이 지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래전에 크게 플레이할 때 많이 벌기도 또 깨먹기도 하고
또 옵션 행사가 미결제 한도 수량까지 버터플라이를 짜본 적도 있고 정말 미친 플레이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뭐 정말 크게 벌었냐? 저는 옵션으로 뭐 적지 않게 벌긴 했습니다만 무슨 뭐 정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뭐 수수료만 한 달에 몇 억씩 냈어요. 아무리 옵션 수수료를 싸게 한다 해도 유관기간 수수료를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주에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포지션을 빨리 치우고 차올름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매매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 순간을 모두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 1월로는 모두들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닥스 지수 기준 이 15,100선에서 15,800선까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누가 패는 듯이 미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단기 급등에 의한 이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익 실현이 나오면 순간 투매라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눌리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노이즈로 들려올 만한 소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재도 악재로 반영하지 않고 또 호재도 별로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시장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빨리 풋클로징하고 휴가라도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 좀 볼게요. 그 수요일 저녁에 유럽 국채 선물 만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유로존 장기 국채가 마지막으로 슈팅 딱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요일까지 쭉 밀렸는데 오늘은 채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CPI를 앞두고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생소한 거래소일 텐데 그 EEE라고 유로피언 에너지 거래소 여기서 거래되는 그 펠릭스 베이스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력 가격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0월 초에 기록한 가격을 다 돌파했어요. 쌍봉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급등인지라 고가에서 멈춤 현상은 좀 있겠지만 이 겨울이 깊어갈수록 에너지 위기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좀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터키 리라와 지금 박살이 난 상황에서 누가 한 번만 헛소리하면 또 바로 부러질 상황이죠. 근데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막 하니까 참 이 공산당도 아니고 참 참 터키 생각하면 갑자기 또 짜증이 확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유로화가 꽤나 올랐던 것을 상당량 반납했어요. 구리도 상승폭을 크게 줄여서 리스크 온이 빠르게 퍼지지 않고 이 한 템포 쉬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기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계속 상승세가 이제 받쳐주지 못하니까 슬슬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 마감 무렵에 언더슈팅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70.8달러 이하에서는 기름을 매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롱은 조금 담았는데 우선 어제의 기름 하락에 대해서 뭐 또 오미크론 같은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에 이건 안심하고 담을 수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이 오펙 플러스의 풋옵션 행사 가격 이건 그 워딩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펙이 언제든지 인세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풋옵션에 대해서 그 의지를 밝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행사 가격이 어딜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로 70달러를 깨서 주봉을 마감한다? 이거는 좀 과한 반응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70.8달러 마감 무렵에 어디서 매수를 쭉 했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70.55달러까지 내려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온 상태라서 기름은 72달러 초반에서 매수분 어느 정도 정리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73달러 부근에서 다음 주에 상황 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추세를 잡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뭐 기름이 계속 오르거나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머디티가 됐던 인덱스가 됐던 본드가 됐던 커런시가 됐든 지금은 유리한 자리에서 조금씩 포지션을 쌓아서 먹튀 뭐 이런 전략이 좋고 더 좋은 전략은 빨리 좌판 접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어제 다우지수는 참 강했는데 나스닥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많은 분들이 뭐야 하고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종목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술주예요. 특히 테슬라는 다시 1,003달러까지 밀리면서 2,000달러를 깨느니 마느니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빵 하고 밀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1060에서 출발해서 줄줄줄줄 이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아직도 안 끝난 것이란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다우지수는 참 강했는데 어제 그렇게 기름을 까내려간데도 기름 주식은 종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제 시장이 제법 조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변동성이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꽤나 올라야 하지만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하락이 수급에 의한 하락이지 펀더멘털에 의한 하락은 아직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에 의한 하락은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꺾이고 기업 이익률이 꺾이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EM은 완전 박살이 나야 되죠. 하지만 올해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이제 18만 건대로 내려왔어요. 18만 건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 나온 해석이 계절 조정을 하지 않으면 28만 건이니 이러면 지난 9월 말 이후로 최대다. 그래서 아직 고용 불안하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러면 부러지기로 하든지 일단 이놈들 꾀단 맞추기는 참.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더 볼 게 있나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강하게 볼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별거 없는 그런 시장이 지속될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있었던 미국 30년 국채 입찰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금리,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선물은 일시적으로만 하락했을 뿐 다시 기어 올라와서 계속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내일 CPI 발표가 과연 악재가 될까 하기는 싶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 다들 CPI 우려 이러는데 정말 우려일까요? 저는 악재도 호재도 아닌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과도하게 눌린 나스닥은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따주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해도 변동성이 하루에 확 죽기보다는 배가를 살살 갈아서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는 장이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과도한 액션이 나올 때 역추세 매매를 하는 식으로 외곽의 옵션으로 델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 단순한 세타 플레이나 배가 플레이보다 낫다고 생각돼요. 한동안 주식시장이 기간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여하튼 소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 롱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해서는 이 70.8달러 선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고요. 다음 주는 이 상단을 어디에서 형성할 것인지 요걸 좀 보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름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하지 않고 최대한 여유있게 시장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알려진 악재에 의해서 또는 호재에 대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야 그렇다 치고 이 헝다가 디폴트 됐는데 무슨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움직였나요? 그런 거 없죠. 다 노이즈예요. 참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커머디티에서 상해 금속골에서 거기에 있는 구리 선물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눌리거나 방향성이 다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커맥스 구리롱을 강하게 잡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시장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간 조정은 계속 이어지겠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계속 소극적으로 먹튀하는 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나스닥 포지션도 꼬인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가 만기라서 옵션 프리미엄 적당히 빠지게 되면 콜매도와 선물 매수 모두 청산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